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아 그리고 대신 담당 선생님은 그 저기 뭐야 어차피 문자로 가니까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일단은 저는 이번에 내신 대비를 중3을 안 합니다. 아예. 그래서 당분간 빨리 잘 먹고 잘 살아. 나 없는 동안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은 혜민이는 오늘이 마지막 수업일 수도 있어. 그렇지 않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 저기 뭐야? 그때 언제라고 했지? 그 이사가? 1월이야? 1월? 아 1월이면은 마지막은 아닐 수도 있겠다. 12월 달에 어차피 시험 너네 12월 달부터 그 예비고일반 편성되면은 어차피 그때는 제가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스케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지 아닌지 모르겠네. 사실 이제 좀 우리 그 여기 우리 중3 알반 우리 그동안 이제 우리 현서랑 그다음에 혜민이랑 윤영이랑 정민이랑 이렇게 넷이서 이제 쭉 해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나머지 친구들 이렇게 다 합류하면서 지금 약 한 달 좀 넘게 했나? 이제 사람마다 좀 이제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제 뭐 좀 고생이 좀 또 정이 들었나 봐. 그래갖고 저도 좀 아쉽네요. 나도 내신 얘기를 여러분 중에 누군가랑은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시간표 구성상 그게 이제 좀 잘 안 됐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근데 영영 빠이빠이 하는 거 아니고 혜민이 제외로는 영영 빠이빠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아 나만 좀 들었나? 근데 별로 반응들이 없네.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눈빛인데. 봐봐. 자 됐고. 데일리 테스트 분석 좀 할게요. 오늘은 이쪽부터 정민이부터. 그리고 오. 이건 괜찮아. 이건 다 똑같은 말이야. 그다음에 현서. 오케이. 잘했다. 그다음에 나와 있는 스펠링을 이거 뭐야 이건? 나 정말 이건 뭐야? 그냥 해석 안 푼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럼? 진짜. 자, 그다음에 혜민. 아니 봤어요. 근데 채점을 해놓으세요 지금. 답지 없어요? 말로 해 자식아. 뭐 내가 북심술사요. 자. 어이구. 맞아. 어렵게 됐어 내가. 오케이. 그다음에 승. 자. 어이구 이거 뭐야? 그다음에 먼저 연준이다. 알았다. 네, 답변 달아줘야 돼. 알았다. 이거 가능해요. 잘했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흰색 분필이 왜 없냐? 제가 희한한 게 뭐냐면요, 그 분필을 항상 흰색을 2개씩 챙겨오거든요, 강의 들어오기 전에. 근데 왜 맨날 흰색 분필만 풀어지냐고, 흰색만. 아, 근데 정말 그냥 짤뚱이로 쓸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내용이 이제 뭐였는가? 일단 전반적인 내용부터 좀 기억을 해보죠.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그 복사를 이제 무료로 하는데 그 복사를 하고 공부를 안 해봤자 공부를 안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그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자, 여러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정답은 이제 잘 골라주셨는데요. 5번 부분이 이제 정답이죠. 5번 여기 intim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나 좀 어려울 줄 알고 냈는데 일부러 제가 오늘 어디 한번 당해봐라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오늘 데일리 테스트를 출제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답을 잘 골라주셨더라고요. 이 intimate에는 뜻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필기를 좀 할게요. 일단은 형용사로서는 친밀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친밀한. 자, 그리고 명사로서의 뜻도 있고 동사로서의 뜻도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알면 내가 숙제 줄여줄게 오늘. 맞추면 줄여줄게. 됐어. 그냥 내가 할 거야. 그지들아. 자, 명사로서는 친구란 뜻이 있어요. 친구. 그리고 이제 동사로서는요. 넌지시 건네주다. 넌지시 건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이 3가지 뜻이 다 있어요. intimate. 보통 이제 우리가 내신에서 나오는 intimate는 친밀하는 뜻으로 제일 많이 쓰이기는 해요. 보통은. 그래서 이 친밀하는 뜻으로 쓰일 때 우리가 이제 명사형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친밀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친밀감. 그때는 이제 우리가 intimacy라고 씁니다. intimacy 이렇게 써요. intimacy. 이게 이제 친밀감이라는 뜻이에요. 친밀감 명사로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intimate에 대한 뜻과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파생어 많이 나오는 거 하나만 딱 써드렸는데 그럼 이제 intimate가 왜 틀렸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내용을 보자면 일단 제가 전에 어휘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또 복습해보자. 자,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 그래, 주제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 했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줄 쳐져 있는 어휘가 해당 맥락에서 맞는 건지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밑줄 쳐져 있는 단어의 뜻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일단은 각자 이제 밑줄 쳐져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 이제 제가 아래다가 써놨습니다. appropriate, 적절한 알맞은, discriminating,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구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이런 거고요. outstanding, 눈에 띄는 거고요. transportable, 이건 본문에 나와 있었던 단어죠. 운반 가능한. 그리고 intimate, 친밀한, 친숙한, 방금 전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단어들 먼저 파악했고, 그래 전반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거죠. 뭔가 복사된 자료를 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다녀봤자 또는 그거를 활용을 안 한다면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럼 여기 보자면은 그 복사된 종이의 정보 내용이 as 원급 as 나왔으니까 뭐뭐만큼 친숙하다라고 나왔습니다. It had been left on the library shelf. 그러면 도서관 그 이제 책장에 남겨져 있는 것만큼이나 친숙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도서관 책꽂이에 있는 게 친숙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어색한 만큼 여기에 있는 것도 어색하다. 여기서 어색하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당연히 내가 알 리가 없겠죠. 그거는 당연히 나한테는 어색한 거야. 근데 그게 어색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들고 다니는 것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똑같이 어색하다라는 내용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어색한에 관련된 그 단어를 쓰시면 모두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단어를 써놨는데 뭐 strange, unfamiliar, foreign, alien, exotic, 그다음 strange 뭐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거가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로 그 고등부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요약형 서술형 문장이 되겠습니다. 요약형 서술형 문제가 되는데 일단 그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보자면요. 창의성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가 창의성을 직접 발휘하지 않는다면은 이 변화하는 경제 세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죠. 남에게 창의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 조건을 보자면 어형 변화 가능이라고 써 있으면 여러분 어형 변화 하라는 소리예요. 99% 알겠죠?
두 번째, 주어진 단어는 모두 활용하는데 단 중복 사용 불가, 즉 한 번씩만 쓰라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어진 단어 이외에는 추가 단어가 없다. 이렇게 조건을 주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볼 건데요. 주어져 있는 단어가 you can't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if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생각했던 주제 내용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간략히 작성해 볼게요. 무엇이다? 너가 창의성을 뭔가 발휘하지 않아.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그 변화하는 경제에 도태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잖아요. 이게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은 초반에 보시면은 you can't 하고 나왔으니까 너가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조건에 해당하는 if절이 나왔으니까 이 if절 내용을 이쪽으로 쓰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즉, 너가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다면은 너는 변화하는 경제에서 도태될 것이다. 이게 가장 적합하겠죠. 근데 여기서 도태된다라는 말로써 이제 나오지는 않았고 말이 어려우니까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좀 보자면요. 일단은 변화하는 경제, 이게 이제 한 세트 됐죠. 변화하는 경제. 그리고 여기에서 adapt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적응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은 변화하는 경제에 도태된다 또는 적응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도 되겠네?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한다면요? 창의성을 뭔가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럼 발휘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발휘하다라는 말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발휘하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exercise, 운동하다 대신에 발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딱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동사형이 forc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force. 그럼 force는 뭔가를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창의성 발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뭔가 강요적인 측면으로 좀 바꿔야 될 텐데 여기서 창의성을 발휘 안 한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창의성을 발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었던 내용과 똑같이 접근을 하자면 내가 창의성을 발휘 안 한다는 거는 남에게 창의성을 강요한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 본문 내용에서 똑같은 말이었죠. 그렇죠? 내가 직접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건 결국 뭐랑 똑같은 말이야? 남에게 창의성을 강요한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강요하다라는 말인 force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force를 활용해서 구성을 하면 되겠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처럼 요약형 서술형을 풀 때 지금 풀이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푸시면 되는 거냐? 다시 한번 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여러분이 키워드를 간략하게 작성을 해보라는 거야. 작성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할까를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짜보라는 거야. 자, 전체적으로 구성을 어떻게 하면 된다?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은 도태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힌트 단어를 보고 이 힌트 단어에 나와 있는 단어랑 내가 키워드로 뽑은 거랑 비교를 해보라는 거야. 근데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어떤 부분이 달랐습니까? 아래에서는 도태된다라는 말 대신에 적응이 안 된다.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됐죠. 위에 거는 내가 창의성을 발휘한다. 발휘라는 말이 안 나왔으니까 다른 거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게 뭐였어? force였어. force. 강요하다. 그러면 결국 강요한다는 건 내가 창의성을 직접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고 내가 발휘하지 않는다는 건 남한테 떠맡긴다라는 거니까 남에게 강요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확장돼서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이 구상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알맞게 영작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으로 여러분이 요약형 서술형을 푸시는 거예요. 이 답지를 먼저 보면요, 여러분 입장에서 되게 쉽게 느껴질 거예요. 답지 보면 별거 없거든. 근데 여러분이 막상 실험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되게 막막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건드려야 되지? 뭐 어떻게 순서 배열을 해야 되지? 막 무작위로 막 이렇게 넣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써보고 조건을 이제 힌트 단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구상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요 과정에 맞춰서 여러분이 써주셔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You can't. 자, 일단 요 내용은 뭐가 나와야 된다? 적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건 나와야겠죠? 남에게 창의성을 강요한다면 이게 나와야죠. 그러면 if절에 대한 주어는 나와야 되니까 주어 동사는 너가 강요한다면요. 뭐를 강요하는 거야? 창의성을 강요하는 거죠. 그렇죠? 창의성을 강요합니다. o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됐죠?
자, 여기까지 다 나왔어. 근데 다 나왔는데 남아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without 남아있고요. do 남아있고요. anything 남아있습니다. 됐어요? 자, 요 세 단어가 지금 남아있으니까 이제 얘를 이렇게 처리해 준 거예요. 남은 거는. without doing any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됐죠? 사실 요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수적으로 그냥 냅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까지 썼는데 얘네가 남았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럼 남았을 때 얘를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 do anything without이니까 without 뒤에 doing 동명사를 쓰고 동명사에 대한 목적으로 anything을 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으로 볼게.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고 각 주어진 보기문을 알맞게 해석하시오. 자, 이 글이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이야기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야기.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중에는 여러 가지 기관 이런 데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듣는다.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세계관, 가치관 같은 거를 가지게 된다라는 게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실제로 many of the stories 그 이야기들인데 we are told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요 are carefully selected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선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선정된 거다?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관 또는 어떤 세계관, 관점 이런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가 됐었습니다. 됐어요? 그래 전반적인 내용.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빈칸에는 아무런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항상 뭐다? 주제 관련된 게 나와야 돼요. 주제 관련. 뒷내용도 보면 rather than others for precisely this reason 이렇게 나왔는데 이 뒷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가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뭐다? 어떤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점을 전달.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대충 선택된 게 아니야. 어떤 특정한 세계관, 가치관, 관점 이런 거를 갖게 하게끔 우리가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서 전달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가장 비슷한 뉘앙스의 답이 나와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보시면 suggest a particular outlook이라고 나왔는데 이 outlook이라는 게 관점이라는 뜻이야. 됐어요? 이런 단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룩은 보는 거고 아웃은 바깥쪽이잖아. 됐어? 그럼 바깥쪽을 내다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내다보는 것.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대한 특정한 관점,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가 제가 방금 전에 쓴 것과 거의 일치하는 거죠. 됐죠? 자, 나머지도 한번 보자면 첫 번째. Control children with significant rules. 자, 중요한 규칙으로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애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아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Integrate education systems with society. 교육 시스템을 사회와 통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전달한다? 전혀 아니고요. 4번도 Compare narrative world to our real world. 자, 이야기의 세계와 실제 세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야, 현실은 냉혹한 거야. 야, 이야기에서 이렇게 나오지? 현실은 냉혹해.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저 사실 제가 이 보기를 만들면서도 저 좀 찔렸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들한테 그래요. 아들이 8살이잖아요. 막 이제 와고 그래. 아빠 여기에서 늑대가 바람을 부니까 그 아기 돼지 삼형제를 입고 난 다음에 늑대가 바람을 불었어. 이게 집이 날아갔어. 야, 그 정도, 야, 그거 웬만한 태풍으로도 안 돼. 제가 이랬거든요. 아들한테. 예, 현실적으로 살아야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Employ complex interpretive theories on education. 자, 그러면 교육에 대한 복잡한 해석 이론을 암시하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정답 2번만 가능합니다. 자,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독해 마지막 수업이네요. 네. 다음 주부터 또 내신 대비가 들어가니까 봅시다. 어디 할 차례일까요, 여러분? 23번까지 했었나 지난번에? 29번이요? 29번이요? 23번. 아, 23번 할 차례야? 23번? 네,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마 그 혜인이가 말한 거는 그 숙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23번이 이제 46쪽이네요.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제목 파트입니다. 자,
이미 제목 풀이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그냥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글의 주제를 찾는 게 핵심적이겠죠. 자, 제가 이제 복습 하나 할 건데 지난번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구조 독해 패턴, 그러니까 글의 글 구조를, 논리 구조를 3개를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자, 그래서 그거를 좀 복습해 볼게.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게 이거였어요. 통념이 나오면은 반박이 나오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온다. 이거 하나 기억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 사람들은 이렇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이렇거든. 됐어? 이런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현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패턴이었죠.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다 했었습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현상 문제점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현상이 안 나오고 문제점과 해결책만 나오는 이런 패턴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버전 현상과 문제점만 나오면 이 부분이 주제가 되는 거고 문제점 해결책이 같이 나온다면은 이 해결책이 주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통은 현상 문제점 또는 문제점 해결책 이렇게 등장을 한다면 보통 미괄식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주제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통째로 나온다 하더라도 해결책은 보통 후반부에 나오니까 어떤 현상 문제 해결책은 일반적으로 미괄식 구조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흔한 패턴이라고 했었죠. 도입 나오고 주제 나오고 예시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는 패턴이다. 이게 가장 흔한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입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재를 제시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거다. 나 이제부터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잘 들어봐 하는 부분이 도입 부분. 자, 얘가 이러이러해 주제 얘기했고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얘가 이러이러한 거야. 결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얘는 이러이러한 거야.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결론을 말하는 부분은 주제를 다시 말하는 주제, 진술인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정리해놓은 구조독해 패턴이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그 10가지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오히려 여러분이 좀 과부하가 올 것 같고 가장 이제 흔하면서도 좀 명확하게 여러분이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게 이 반박 같은 경우는 참고로 주제였죠. 그러니까 지금 반박하는 부분, 문제 또는 해결책 또는 여기 주제 부분 여기가 딱 명확한 주제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조독해 패턴만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복습한 이유가 뭐냐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글이 바로 또 통념 반박류의 글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첫 문장이 도입부이면서 동시에 통념을 나타내고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을 때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에 대한 반박이 나오겠고 그게 주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물론 지금은 선생님이 얘가 통념이다라고 미리 말해줬으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영어만 나와 있는 버전을 봤을 때는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용어들은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구문독해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직독직해 배우는 게 아니잖아. 글을 어떻게 읽느냐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초반 첫 문장에서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죠. 그래서 초반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그래서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또는 얘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걸까 이거를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직독직해만 하면요 절대 독해 실력이 늘 수가 없다.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바로 볼게요. As a producer of the product. 자, 그러면 제품의 생산자로서 어떤 제품이냐? With a selection of green vegetables랍니다. 그러면은 뭔가 선별된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직역하면은 녹색 채소의 선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녹색 채소의 선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의 생산자로서. 근데 어떤 녹색 채소냐? 대절이와 또 관계되면서 나옵니다. 아직까지 주어 동사도 안 나왔어요. 계속 쓰시고요. That were laid out along the full length of the display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레이아웃이 뭘까요? 레이아웃이라는 게 보통 포토샵 같은 데 보면은 레이아웃이라는 용어가 또 많이 나오고요. 미술 쪽에서도 레이아웃이라는 말을 쓰나? 미술 안 해서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레이아웃이 뭐냐면 배열하다, 배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were laid out이니까 배치된 녹색 채소들이겠죠.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 along은 우리가 뭐뭐를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along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이게 along이야. 내가 칠판을 따라서 칠판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일자로 있죠. 그럼 이렇게 내가 따라서 걷는 거야. 됐어요? 그럼 work along the blackboard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일자로 쭉 따라가는 이게 along입니다. 자 그러면 the full length of the display인데 display는 전시고요. length는 길이란 뜻이잖아. 그러면 뭔가 전시에 꽉 찬 길이를 따라서 해요. 자, 뭔 말인지 지금 몰라도 돼.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가 전시가 되어 있나 보지. 전시가 되어 있어. 이렇게 일자로 쭉 뭔가 이렇게 뭔가가 전시가 돼 있어. 근데 얘가 뭐다? 꽉 차 있대요. 이게 여기 막 중간중간에 제품이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꽉 차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야? 그린 베지터블스잖아. 그치?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마트나 뭐 그런 거 있죠. 롯데마트나 막 그런 데 있죠. 홈플러스 그런 거 생각하면 돼. 거기에 채소 코너 가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뭔가 이게 꽉 차 있는 진열대라고 그럼 제가 의역을 해도 되겠죠? 그럼 꽉 차 있는 진열대를 따라 배치되어 있는 녹색 채소. 근데 그 녹색 채소가 뭐다? 엄선됐다고요. 선별된 그런 제품의 생산자로서 The chances are that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거든요. 이거를 하나 그냥 수어로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세요.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좀 여러분이 덩어리로 알아두세요. The chances are that 아마 뭐일 것이다. more라고 나왔는데 이 more 자체가 주어야 얘들아. 알겠지? 우리가 many나 much 있잖아. 이 many, much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비교급인 more도 당연히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많은 것이 팔린답니다. 여기서 더 많은 거라면 더 많은 녹색 채소를 말하는 거겠죠. 더 많은 녹색 채소가 팔린대요. 어디에서? At the end of the linear display. 자, 그 직선형 전시, 즉 진열대의 끝부분들에서 가장 많이, 약간 더 많이 팔린답니다. 그리고 less는 덜 팔린다는 거겠죠. In the middle, 중간에서. 됐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마트를 가요. 그럼 마트를 가면은 채소 코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여기 이게 채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가겠죠. 일로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하겠죠. 근데 보통 제품이 어디에서 팔린다? 이 끝쪽에 있는 게 가장 판매율이 높다는 거야. 이 중간에 있는 게 판매율이 가장 떨어지고. 그래서 이 얘기한 거야. 됐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그러면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 왜 끝부분에 있는 게 많이 팔릴까?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손님들이 끝에 있는 걸 많이 사가니까 그러겠지 뭐. 그 얘기가 나온 거야. Consumers tend to purchase at the end. 소비자들이 끝쪽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당연히 끝에 있는 게 많이 팔리겠지. 그럼 여기서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러면 소비자들은 대체 왜 끝쪽에 있는 거를 살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 뒷부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까? 왜 끝쪽에 있는 거를 살까? 왜 그럴 것 같아?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저는 글을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왜냐면요, 딱 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 여기가 만약에 다 똑같은 채소가 있다고 쳐보자. 전부 다 배추가 있어. 그러면 뭐하러 여기까지 가? 그냥 걸어갈 필요가 없잖아. 제 귀찮아서 그래. 귀찮아서. 그러니까 그냥 여기 가고 배추 있네. 응. 끝. 이러고 끝이야.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처럼 만약에 이렇게 좀 꼼꼼하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거 막 배추도 괜히 막 만져보고 사실 지풀도 모르는데 괜히 막 만져보고 수박이면 두들겨봤자 모르잖아. 그냥 막 이렇게 괜히 그러는데 근데 어찌됐든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이 끝쪽에 있는 게 아마 귀찮아서 그러지 않을까? 나처럼 그럴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이 aim, 그 목표는 is to maximize sales, 판매를 극대화하는 거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목표라는 건 당연히 판매자 입장을 말하는 거겠죠. 아까 우리 초반부에 뭐라고 나왔는데 제품의 생산자로서라고 나왔잖아. 생산자는 판매자일 거 아니야. 그러면 판매자의 목표는 뭐겠어? 당연히 판매를 극대화시키는 거겠지. Along the whole shop fixture. 이 fixture라는 것 자체가 설치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 별주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붙박이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옷장 같은 건데 이게 딱 붙어 있는 거. 그런 거를 픽스처라고 해요. 픽스라는 게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물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픽스처로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가게의 그런 이제 붙박이 그런 설치물 여기서 말하는 설치물은 그럼 뭘 말하겠어요? 아까 말했던 진열대 말하는 거겠지. 진열대 요. 이 진열대 전체적으로 판매가 극대화되는 게 목표겠죠. 아니 내가 판매자인데 이것만 잘 팔리면 뭐해? 다 잘 팔려야지. 그러면은 판매자로서 나는 뭘 고민해야 돼? 양쪽은 어차피 잘 팔리니까 냅두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 아니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이 가운데에 오게 만들까? 어떻게 해야 이 가운데에 있는 걸 구매하게 만들까?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Therefore 따라서 red is used 빨간색이 사용된대요. 여러분 봐봐. 지금까지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빨간색이란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지, 그렇지? 지금까지 나온 거는 뭐였습니까? 이 진열대에 양 끝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은 좀 바꿔야겠네요. 구조독해가 통념 반박이 아닌데 일단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초반에 나온 게 현상. 이 글의 이제 현상은 무엇입니까? 소비자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진열대 양 끝에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현상.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문제점이 나왔죠. 그 문제점은 무엇이죠? 판매자 입장에서는요. 전체적인 판매율이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판매 증가를 원한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판매가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해결책. 어떻게 해야 이 소비자들이 가운데에 있는 제품을 많이 살 수 있을까?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그 해결책으로서 지금 제시한 게 바로 뭐다? 빨간색이라는 거야. 빨간색. 빨간 맛이 있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따라서 빨간색이 사용된대요. 근데 빨간색이 사용된다는 게 뭔 말일까? 아직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죠? 좀 더 읽어볼게요. In the middle of the bench. 여기서 말하는 벤치도 진열대 말하는 거야. 우리가 벤치라는 건 보통 의자로 많이 해석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벤치는 좀 길쭉한 의자를 보통 벤치라고 하죠. 그래서 길쭉하게 일렬로 돼 있는 거 결국 진열대를 말합니다. 자, 진열대 중간에서 빨간색이 사용되는데 to attract 뭐 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lift sales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요. Why red? 왜 빨간색인가? 빨간색을 사용한대. 그럼 이 빨간색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데?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됐어? 그리고 판매량이 증가하게 된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이유가 또 나와야 돼. 아니 빨간색이랑 소비자 이목 집중이랑 뭔 상관이고 그리고 소비자가 이목을 집중하면 뭐 할 건데? 아니 그냥 보기만 하고 안 살 수도 있잖아. 그치? 여러 가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왜 하필이면 빨간색인가 이렇게 접근을 했어. 이어서 보면 Red has a hidden messages in the consumer's mind.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has hidden하고 나왔죠. 이거 완료 아니에요. 현재 완료 아닙니다. 현재 완료가 아니고 hidden이 messages를 수식하는 거예요. 알겠죠? 해석을 해보면 빨간색은 숨겨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왜 빨간색을 쓰느냐? 빨간색은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 어디에서? In a consumer's mind.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설명이 나와야 돼? 빨간색이 숨겨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그 숨겨진 메시지가 뭔데? 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은, 즉 빨간색은 can indicate, 나타낼 수 있어. danger, stop or passion을요. 위험, 중단, 열정 이런 걸 나타내죠. 빨간색이 상징하는 게 이런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Whatever the message. 자, 여기에 뒤에는 비동사 i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whatever는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메시지가 무슨 아까 뭐랬냐 위험이든 중간이든 열정이든 뭐든지 상관없이 빨간색은 일단 stands out 눈에 띈다는 거야. 이게 이유야. 됐어? 그리고 attracts the eye to it 그것에 눈길을 끌게 한대요. 됐어?
자, 빨간색을 사용해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야. 왜? 빨간색 자체가 이목을 집중할 수 있어. 왜냐면 얘가 그냥 눈에 띄거든. 다시 여기 치우고 여기다 쓸게요. 빨간색은 뭐야? 눈에 잘 띈다고. 눈에 잘 띄어. 그러니까 빨간색을 가운데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야. 뭔가. 그러니까 빨간색에 뭘 설치하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어쨌든간 빨간색 무언가를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면은 이렇게 코너가 있어. 그럼 원래는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뭐가 있어? 빨간색으로 들고 저거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요 이 가격표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시면. 근데 그 가격표에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게 있어. 원래 노란색으로 써 있거든 가격표가. 근데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들이 할인 상품들이에요. 실제로 너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갈 일 있으면 마트 한번 가보시면요 빨간색 이렇게 명찰 이게 뭐야 그 가격표로 돼 있는 건 다 할인 상품입니다. 아니면 1+1이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The aim. 자, 목표는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뭔지 미리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까지 다 설명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아니 눈에 띄어서 어쩌라고. 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판매량을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니야. 문제점이 이거잖아.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싶어. 근데 눈에 띄기만 하면 어떡해? 사가야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는 투부정사 이하인데요. To draw the consumer's eye. 일단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거래. 왜? 아니 어느 쪽으로? 그 디스플레이 진열대의 중앙으로 일단은 시선을 끄는 거래.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판매자의 목표는 판매량을 늘리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근데 가운데 있는 걸 잘 안 사.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일단은 사람들한테 사라고 하면은 뭐 이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사잖아. 그러면은 어떻게든 일단은 눈에 띄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제품을 사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가운데로 오게끔 만드는 게 1차적 목표라는 거야. 알겠지?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이 aim하고 나온 거는요. 판매자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면 돼. 판매자의 최종 목표. 아까 위에 나온 거 어디 갔냐? 이 부분. 여기는 뭐다? 판매자의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 최종 목표가 뭐야? 판매량을 극대화하는 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aim하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어디 갔냐? 여기 부분. 여기에는 뭐겠습니까? 1차적인 목표가 되는 거겠죠. 판매자의 목표가 1차적인 목표. 됐어?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로 손님을 불러들여야 된다고. 1차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It works. 그것은 효과가 있대요. Give it a try on a stall. 이 스토리라는 것도 가판대를 말합니다. 이 가판대라는 거는요, 그런 거 그냥 노점상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 가게 앞에 보면 이렇게 핸드폰 설치하는 거 있죠? 그런 걸 가판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것은 효과, 즉 빨간색을 설치하면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효과가 있다. 이걸 줄여서 쓴 거야. 그러니까 한번 가판대에서 시도해 봐. 이어서 Put a red product in the middle. 중간에다가 그 빨간색 제품을 한번 더 봐. 이어서 If a red product. 자, 만약 빨간색 제품이 is not available. 사용 가능하지 않다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빨간색 제품을 가운데다 설치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눈길이 간다는 거야.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 뭐야? 아니 녹색 채소잖아. 빨간색 채소는 고추 말고 있나? 없잖아. 여기가 배추 코너야. 근데 배추를 빨간색으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즉 빨간색 제품이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빨간색 배추가 없으니까 그런 게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use a red grape. 자, 빨간색 휘장을 사용하랍니다. 휘장. 휘장이라는 거는요.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휘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를 상징하는 어떤 물건 같은 걸 말하는 건데, 뭐 일종의 배지 같은 것도 일종의 휘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던 마트에 이제 그 빨간색 명찰로 그 가격표 써놓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일종의 휘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간 빨간색의 뭔가 얘를 상징하는 무언가를 이제 사용해봐라 라는 거야. In the center of the display, 진열대 가운데에다가 to achieve the same result, 똑같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 똑같은 결과라는 게 어떤 똑같은 결과를 말하는 걸까?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빨간 거 뭐라고요? 아, 빨간 거를 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빨간색 제품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아까 위에서 빨간색 제품을 두는 것 요거겠죠? 빨간색 제품을 두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딱 요 3단 구조로 나온 거고요. 소비자들은 양 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운데 물건이 안 팔려. 문제점이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가운데에 오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한다? 빨간색을 이용한다. 이게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글의 제목을 좀 볼 건데요. 빨간색을 이용해서 판매량을 늘린다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제목으로서는 어떤 게 정답이 돼야 될까요? 정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자,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Strategic positioning of red for increasing sales. 자,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핵심 키워드가 판매량을 늘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이용한다? 빨간색을 이용한다. 이거잖아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잖아.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빨간색을 이용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게 뭐야? 2번밖에 없겠죠? For increasing sales니까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red의, 그러니까 빨간색의 strategic positioning, 전략적 위치 선정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양 끝에는 빨간색을 둘 필요가 없죠. 어차피 사람들이 잘 사가니까. 그럼 전략적으로 가운데에만 빨간색을 설치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고요.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1번 Sales strategy using a variety of colors. 자, 다양한 색상을 이용한 판매 전략이랍니다. 당연히 아니죠. 빨간색만 이용했으니까. 3번은 Which is more influential for sales color or position? 자, 색이랑 위치 중에서 어느 것의 판매량의 영향력이 더 큰가? 이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둘 다 중요한 거죠. 엄밀히 따지면. 4번은 Discovering consumers' taste, what should be done first? 자, 여기서 taste라는 거는 취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비자의 취향을 알아내는 것. 자, 이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취향과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취향에 상관없이 양쪽에 있는 걸 많이 산다 했으니까. 5번 Red, the most powerful color to dominate human emotions. 빨간색,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색. 5번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색깔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이 빨간색을 이용하는 애초의 이유가 뭐였어요? 아니,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였잖아. 그치? 근데 이 내용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5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4번 보도록 할게요. 24번 하고 쉴까? 아니면 지금 쉬어갈까? 몰라. 아니, 말 안 하면 그냥 나 쉬는 시간 없이 할 거야. 쭉 할 거야. 몰라. 지금 쉴래? 이따 쉴래? 조상무사. 아니, 조상무사 아니야. 말 안 하면 나 아예 쉬는 시간 없이 그냥 8시간까지 할 거야. 알았어. 나 쉬었다 할게.
쉬웠죠? 다음 보겠습니다. 24번. 요거는 지문 난이도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사전 설명을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문은. 그래서 지금 여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써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칠판이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일단 초반에 이제 주제가 나오는데요. 주제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게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벌써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게 과거에 대한 기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대요. 기준을 설정하는 게 과거의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부연 설명이 이제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냥 몇 가지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상이란 것은 실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는 게 뭡니까? 회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상이라는 거는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을 기억하는 걸 우리가 회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재 믿음과 느낌에 의해서 이게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즉 나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과거의 기억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의 기분 상태가 좋거나 이러면은 과거의 기억도 좀 미화될 수 있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좋지 않다면은 그 과거의 기억이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회상이란 건 현재 상태가 영향을 준다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먼저 알고 있는 상태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처음에 앵커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이 앵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눈에 띄게 하는 어떤 것 이런 의미도 되고요. 아니면은 기준을 설정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준을 정하다, 뭔가를 고정시키다. 동사로서는 그런 의미로 쓰여요. 자, 그러면 anchoring이니까 기준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adjustment는 조정이 됩니다.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조정은 can severely affect, 심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대요. 어디에? Our retrospective personal memory. 여기서 retrospective라는 게 회고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어가 좀 어렵죠? 여러분 레트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레트로 막 좀 약간 옛날 막 이런 거를 레트로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spective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spect라는 거. 이 spect라는 게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보다. spect라는 단어가 이 어근이에요. 어근. 그래서 그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이제 inspect라는 단어가 있어요. inspect. spect는 보는 건데 안쪽을 보는 거니까 검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검사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 어떤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볼까? prospect라는 단어가 있어요. prospect. 그럼 여기서 spect라는 게 역시나 보다인데 pro라는 말이 있죠. pro라는 거는 앞으로, 앞쪽으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다보다, 뭐 아니면은 뭐 뭔가를 전망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spect라는 게 보다와 관련이 있는 건데 레트로니까 뭔가 옛날 거고 스펙트 옛날 거를 보는 거니까 회고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회고적인 개인적 기억력에 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대요. 말이 어렵죠. 다시 기준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뭔가를 조정하는 것은 우리의 회고적 개인적 기억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대요. 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말이 주제거든요. 근데 이 말만 보고는 절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풀 수 없습니다. 말이 되게 추상적으로 나온 패턴이에요.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주제가 초반에 나오면요 지문의 난이도가 어려워질수록 초반에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원래 첫 문장에서 우리가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데 기선제압을 다 맞아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라? 넘어가면 돼요. 그냥 넘어가면 돼. 어차피 얘들아 한 글에 주제는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뒤에 어차피 설명이 자세히 나올 거야. 그 부분을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뒷내용을 볼게요. While such memory, 자 그러한 기억이 is introspectively a process. 자, 그러면 자아 성찰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스펙트도 나왔죠. 보는 거야. 근데 인트로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아 성찰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기억이 자아 성찰적으로 어떠한 과정인 반면에 말이다. 어떤 과정이냐?
of dredging up. 단어가 좀 어렵게 나오는데 dredge up이라는 거는 이제 단어 뜻이 나와 있죠. 무엇을 들춰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들춰내는 과정이 반면에 뭐를 들춰내느냐? 이 dredging up을 동사로 보자면 이 왓절이 바로 dredging up의 목적어가 됩니다. What actually happened? 실제로 일어났던 일, 됐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들춰내는 과정이랍니다. 그러한 기억이.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기억이 뭐예요? 회고적인 기억. 즉 한마디로 말하면 회상입니다. 됐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회상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회상이란 건 뭐다? 그냥 실제로 발생했던 일을 들춰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반면에 It is to a large extent anchored. 자 그것은요. 커다란 정도로 anchored 된답니다. 고정된대요. 아까 말했죠. 고정시키다 뭔가를 기준 설정하다 이런 뜻이었죠. 기준점이 설정된답니다. 뭐에 의해서? Our current beliefs and feelings. 우리의 현재 믿음과 기분에 의해서. 됐죠? 여기 나왔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에 나온 주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자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회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건데 자, 회상. 회상이라는 건 다시 한번 무엇이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는 과정입니다. 과정. 들춰내는 과정. 이게 회상이야. 이게 회상인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다? 이게 현재의 기분 상태에 의존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됐어요? 현재 우리의 신념, 믿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게 아주 커다란 정도로 기준이 설정된다라고 했잖아요.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설정된다는 건요. 과거의 회상이 설정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회상.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이제 제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예시가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제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이 이제 내가 이런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학생들한테는 처음 하는 건데 좀 조심스럽지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저는요 저희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일은 이제 극히 이제 사적인 거라 생략은 할게요. 그렇게 이제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의 저는 그래도 약간은 자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아들한테 저는 좋은 아빠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어렸을 때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아빠와 이제 아버지와 저와의 이제 반에서 이제 안 좋은 일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아빠가 돼갖고 이제 아들이랑 이렇게 지내고 이제 잘 지내고 재밌게 놀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그때 과거를 회상을 하면은 그때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도 나와 비슷한 마음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해가 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이 그래도 이해가 되고 약간 미화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과거에 그렇게 이제 과거에 대한 안 좋은 일도 이제 좋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옛날에 다 이게 아빠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내가 탓하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즉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문장만 보더라도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또 넘어가도 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This principle, 이러한 원리는 has been well established, 잘 확립되어 왔습니다. both, 두 가지에서인데요. In the psychological laboratory and in surveys라고 나왔어요. 심리학 실험에서 그리고 조사 두 가지에서 잘 확립되어 왔답니다. 그러면 뭔가 심리학 실험도 했고 뭔가 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원리란 것보다 현재 기분에 따라 과거의 어떤 기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다 들어맞더라 이 얘기하는 거겠죠. 이어서 볼게요. What we have at the time of recall.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회상의 시간에
우리가 회상의 시간에 가지는 것은 after 결국에는 오로지 뭐다? 우리의 현재 상태이다. 내가 대놓고 말했네. 이 문장에서 대놓고 말했어. 자, 여기가 중요하겠죠. 대놓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뭐래요? 우리가 회상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회상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건 결국 무엇이다? 우리의 현재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우리가 회상할 때 현재 기분에 따라서 달라진다. 됐죠?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콤마 위치 나오면은 그리고 그것은 계속 좀 보이죠? 그리고 그것은 뭘 포함하냐? fragment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fragment라는 게 원래 조각을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각이 뭘 말하는 거냐? memory traces라고 지금 이제 부연 설명이 나와 있죠. 기억의 어떤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의 어떤 단편적 조각 이걸 말하는 겁니다. of our past experience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대한 그런 기억의 조각 됐어요? 이런 거를 포함을 하고요. 왜냐하면 these fragments 이러한 기억의 단편들은 are biased. bias라는 단어 중요하죠? 치우쳐지다, 뭐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수동태로서 편향되어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러한 기억은요 편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잠깐 보자면 앞에 여기 땀풋이 나와 있죠? 이게 왜냐하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세미코건이라고 하는데 이 세미코건이라는 거는요 하는 역할이 and나 but이나 for의 역할을 해요. 대표적으로 and나 but이나 for 즉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땀풋이 자체가. 그리고 그러나 여기서의 for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for라는 게 접속사로서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요 뜻을 가진 거야 여기에서는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러한 기억의 단편들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래. 뭐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what절에 의해서인데요. what절을 보면 what we know 우리가 현재 believe 믿거나 or feel 느낀대요. 뭐라고? to be true 사실이라고요. 어느 정도로? to an extent much greater 훨씬 더 큰 정도로요. 뭐보다? we know consciously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요. 자, 직독직행 다 했습니다. 근데 문장이 길고 말이 되게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결국 우리가 회상을 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건 뭐뿐이다? 과거 경험에 대한 어떤 단편을 포함하는 우리의 현재 상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상태. 우리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과거의 경험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러한 단편 기억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혹시 3, 4살 때 혹시 기억 좀 나시나요? 그러니까 기억이 뜨문뜨문 날 수도 있고 아예 안 날 수도 있어요. 저는 참고로 제 기억에 가장 멀리 있는 게 5살 때예요. 5살 때 기억이 나는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단편적인 기억이 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기억의 단편은요 편향되어 있는 거야. 쏠려 있다고. 뭐에 의해서 쏠려 있냐면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거나 느끼는 거래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도로요. 즉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단편적인 기억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현재 어떤 특정한 것을 사실이라고 또는 이렇게 믿거나 아니면은 사실이라고 느끼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요. 나의 신념과 관련된 거야. 나의 신념이 이러해.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 특정한 신념이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신념의 종류가 A와 B가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사실 신념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혼재되어 있는 거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 여러 가지 이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어렸을 때 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A라는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쳐봐. 그리고 내가 어떤 좋은 기분 상태야. 그러면 내가 과거를 회상을 할 때 나는 이것들은 다 까먹고 이런 단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을 한다는 거야.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해, 이게 좋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내가 생각하게끔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쏠려 있어. 편향되어 있어. 됐어? 그러면은 이거랑 아까 요 내용이랑 뭔 상관이냐? 이 연결을 좀 지어볼게요. 회상이라는 거는 현재 상태에 따라서 여기서 기분 상태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치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니까 사람은 결국에는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선멸해서 기억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됐어요?
나는 A만을 기억하고 싶으니까 어렸을 때 A에 해당하는 요 내용만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다? 내가 의식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평상시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지금 나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야.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것만 해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해상에 영향을 준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Moreover, 게다가 The organization, 자, 조직은요. Of these fragments of past experience, 이러한 과거의 기억 단편들이 이런 경험의 단편들이겠죠. 과거의 경험의 이러한 단편들의 구성은 어디로 이제 구성되는 거냐? meaningful patterns니까 의미 있는 패턴들로 해. 자, 다시 이러한 과거의 경험의 단편들이 의미 있는 패턴으로 조직되는 것. 여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경험의 단편은 뭐예요? 뜸은 있는 과거의 기억의 단편들이야. 근데 얘가 어떤 패턴으로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패턴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야. 나는 A라는 녀석, 여기서 5살 때 A에 대한 내용, 뭐 7살 때 A에 대한 거, 뭐 한 9살 때 A에 대한 거, 됐어요? 그러니까 뜸은 A에 대한 것만 내가 기억하고 있고 이걸 다 종합해서 보니까 결국에 나는 A만 기억하네, 좋은 것만 기억하네, 됐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과거의 기억의 단편들이. 이게 결국 뭐다? is even more influenced,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답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 믿음과 기분에 따라서. 또 나왔잖아. 됐어요? 우리가 A만은 기억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현재 상태가 이러하니까 이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Especially, 특히 if you are, 우리가 particularly, 특히나 depressed or encouraged, depressed, 우울하거나 encouraged, 뭔가 격려를 받은 상태거나, 즉 기분이 안 좋거나 기분이 좋거나, 됐어요? 나의 기분 상태에 대한 예시를 말하는 거죠. 나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즉 우리의 현재 믿음과 신념과 기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뭐가? 과거의 회상이요. 정리됐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를 직독직해로서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난해한 여러분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소재는 과거의 기억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현재 상태가 과거의 기억을 알려준다 쪽으로, 과거의 기억을 제시해준다, 이런 쪽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 몇 번일까? 몇 번? 빨리 말해 자식들아, 수업 늦게 끝나 이러면. 몇 번? 잘 모르겠어요? 하나씩 보자 그러면. 1번 What you see can fool you. fool이라는 건 속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너가 보는 것이 너를 속일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2번 Effects of cultural biases on memory. 문화적 편향이 기억에 끼치는 영향이래요. 문화 얘기 나왔나요? 안 나왔죠? 2번은 땡이죠 확실히. 3번 Memory is biased towards depression. 기억은 우울함을 향해 편향되어 있다. 우울함 얘기만 나왔나요? 아니죠. 그냥 전체적인 기분이잖아. 그러니까 3번도 아닙니다. 4번 Reorganizing past memories in the present. 현재에서 과거의 기억 재조직하기. 4번이겠네요. 그래서 5번 Age is just a number. Keep your brain active.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의 뇌를 활동적인 상태로 유지하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1번이랑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것이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이 보는 거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가시적인 것, 물리적인 것, 네가 보는 거를 말하는 거죠. 믿는 도끼에 발전시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도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25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바로.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제가 어디일까, 어떤 게 주제일까 계속해서, 또는 뒷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가보겠습니다. Under Roman law, 자, 로마의 법 하에서 there was a time,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for the coming of an age of a son, 아들의 어떤 나이에 다가오는 거예요. 직역을 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 coming of age가 뭐냐면요, 성년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성년. 됐어요? 성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성년을 위한 시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성년을 위한 시기가 있을 때 뭐 성인식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이어서 but 그러나 the age when this took place. 여기서의 when은 참고로 얘들아 관계 부사입니다.
앞에 시간 관련된 표현 나와 있죠. 나이라는 거.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나왔죠.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나이. 이것이 일어난다는 건 당연히 이제 그 이 성년이 되는 시기를 말하는 거겠죠. 이것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이는 was not fixed 고정되어 있지 않대요. As one might assume 어떤 사람이 가정할 수도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짐작하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대요. 우리는 보통 성년이 되는 시기를 만 19세로 보통 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20살 됐을 때 4년 뒤겠네요. 그때가 우리가 보통 성년이라고 이제 딱 정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나이로서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성년기인데요. 성년기. 이 성년기가 뭐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일단 이 정보가 나왔어요. 이어서 볼게요. rather 오히려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구체적 정보가 나올 것 같아. 오히려 the father 아빠가 had a discretion이라고 나왔는데 discretion이 지금 별주단으로 나와 있죠? 재량권이라는 뜻이에요. 아빠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대. in setting the time of his son's maturity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하나 보여줄게요. matur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mature 이게 형용사로서 성숙한이라는 뜻이에요. 성숙한. 그래서 저 mature에다가 ity를 붙여서 명사가 돼서 성숙함이 된 거거든. 성숙함. 내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 얘들아.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제 영단어를 구성을 할 때요. 단어의 이제 뿌리가 되는 어떤 어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근. 근데 이 어근을 기준으로 앞에 어떤 단어를 추가를 해요. 한 스펠링이 됐든 두 스펠링이 됐든 이렇게 스펠링을 추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명 접두사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접두사를 추가하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되는데 강조의 의미가 되거나 반대의 의미가 되거든요. 원래 어휘에서. 그러면은 이 메이처라는 게 이제 성숙한인 건데 잘 봐봐요. 이 메이처를요. 제가 URE의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앞에 강조하는 말 어를 붙이면 뭐가 돼요? 아마추어가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반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반대의 의미. 아마추어는 뭐야?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기준이 되는 어휘 앞에다가 뭔가를 붙이면은 강조 또는 반대가 된다. 예를 들어 하나 더 보여주자면요. 여러분 그 메디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메디가 혹시 뭔지 알아요?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메디컬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메디컬.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 아니 씨 많이 들어봤다며 끄덕끄덕 했잖아. 메디컬이라는 게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의학 관련된 거라는 거 정도 여러분이 알죠? 메디컬 센터니 뭐니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그렇죠? 이 메디라는 게 뭐냐면 치료에 관련된 뜻이거든. 치료. 그래서 앞에 RE가 붙으면은 다시 한다는 의미도 있고 강조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레머디가 되면 치료하다는 뜻이 돼요. 얘는 강조의 의미였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메디에다가 붙이는 단어가 이제 scene 있잖아. 메디신 약이잖아요. 약. 그렇죠? 이 scene이 뭐냐면요. 병이란 뜻이에요. 병을 치료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라는 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다. 그걸 이제 좀 보여주고 싶어서 심플한 예시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빠가 재량권을 갖고 있었대. 그의 아들의 성숙함의 시기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요. 됐어? 결국엔 무슨 말이냐? 성년기는 나이와 상관없다. 그럼 뭐랑 상관이 있다?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8살이야. 내가 이제 결정한 거야. 혼자 밥 잘 먹고 똥 잘 싸네. 너 성년. 내 맘이라는 거야. 넌 이제부터 성년이다. 야, 나와서 담배 하나 사. 괜찮아, 너 성인이니까. 막 이런 걸 하는 거죠. 아버지가 재량권을 갖고 있었대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이제 부연 설명이 좀 나올 텐데요. Roman child. 자, 로마의 아이는 became an adult. 자, 성인이 되었답니다. at 뭐 할 때요? The Sacred Family Festival. Sacred는 성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스러운 가족 축제에서 성인이 되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애가 성인이 되려면 뭔가 아빠가 개입해야 돼. 그래서 이걸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Known as the 그래서 Liberalia held annually on the 17th of March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Liberalia라고 알려져 있는 축제인데요. 이게 축제가 언제 개최되냐면 매년마다 3월 17일에 개최가 된답니다. 아직 아빠 얘기는 안 나왔네요. 이어서 볼게요. At this time 이 시기에 그 아이는 was
formally acknowledged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답니다. as 뭐뭐로서 the son and heir. 자 여기서 son은 이제 아들이자 heir는 이제 후계자, 뭔가 이제 상속자 이런 뜻이에요. 후계자, 아들이자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by his father,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나왔네요. 그렇죠? 이어서. 그리고 그는 received the plain toga. 여기서의 그는 이제 아이예요. 아이. 그 아이가 plain toga를 받았답니다. 이 toga라는 게 이제 그 어떤 겉옷, 옷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옷을 받았는데 adult were라고 지금 여기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야. 즉 어른들이 입는 그런 토가를 받았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토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야? 너를 성인으로서 인정하겠다. 이거를 상징하는 거겠죠. 자, in place of toga. 자, 그래서 그 토가를 in place of 대신해서요. 뭐뭐를 대신해서 이런 뜻입니다. 뭐뭐를 대신하여 in place of instead of랑 똑같아요. 자, 그럼 어떤 토가를 대신해서 with a narrow purple band. 그러면은 좁은 보라색 띠가 달려있는 토가랍니다. at the foot of it이니까 그것에 발에 있는 거래요. that children wear.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는. 됐죠? 그러니까 토가라는 옷을 입는데 로마 사람들이 토가라는 것을 입는데 애들 전용이 있고 이제 성인 전용이 있다는 거야. 근데 축제에서 아버지가 그걸 뭐 이렇게 물려주나 보죠. 아니면 새걸 주는지 그 내용은 뭐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간 그래서 어른들이 입는 토가를 받음으로써 아 얘는 공식적으로 오늘부터 성인이다 이렇게 축제에서 공인한다라는 게 이 풍습이었나 보죠. 자 이어서 보자면 he was then conducted. 자 conduct라는 건 원래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한 가지만 더 알아보자면 안내해주다 가이드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는요. 수행받는다, 즉 안내를 받는다는 겁니다. By his friends and relations.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에 의해서 안내받았대요. Down to the forum. 포럼은 광장이죠. 광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formally, 공식적으로 introduced the public life. 라고 나왔죠? 즉 공적인 생활에 도입이 되었답니다. 이제 어른으로서 성장,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뭔가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이제부터 어른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받았다는 거죠. 자, 다 부연 설명입니다. 끝났네요 이러고. 자 그러면은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거야 이거. 성년기는 나이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의 성년기는 나이와 관련성이 없고 무조건 뭐다? 아버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야? 어떤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 페스티벌에서 성인용 토가를 물려줌으로써 얘를 이제 성인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성인으로 인정이 되면은 이런 저런 거를 한다. 뭐 부연 설명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건. 됐죠? 그럼 이것과 관련된 정답 너무나도 쉽겠네요. 답이 몇 번입니까? 네, 4번입니다. Coming of Age Ceremony of the Romance 해갖고 나와 있죠. 그래서 로마의 Coming of Age가 아까 성년기를 말했었죠. 그래서 성년기 세레모니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자,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내죠. 내신 대비 끝나고 검사를 할 거라 여러분이 숙제를 그죠. 지난번에 57까지 했었으니까 숙제를 많이 주지는 않을게요. 보통 내신 끝나고 검사하면 숙제 제대로 끄지도 않더라고. 58에서 61까지만 줄게요. 여기까지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저걸 안 줬구나. 오늘 잡서를 안 먹었구나. 요거는 생략할게요. 생략하고요. 58에서 61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문 찾는 거 있죠? 주제문 찾고 찾아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단어조사 정도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직독직행 당연히 해야겠죠? 네, 고생들 했습니다. 하세요.